대통령 석방 열세진 재판장 잔류 이재명 재판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이게 대통령 석방 열세 지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조금 전에 지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 이제 1심이긴 하지만 1심에서 이 사건을 각하시킬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재판부입니다. 지금 당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기 때문에 청구를 한 지 한 사흘 됐나요? 그 일주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초에는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 그 재판부가 지금 재판부 재판장이 오늘 법관 인사가 있었는데 잔류를 했습니다. 그때 2년이 돼서 다 이제 떠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이제 그 보도들이 있었고, 서정국 변호사의 법대로에서도 이제 본 재판을 하지 않고 떠날 텐데, 지금 구속 취소 이것은 심사를 해서 취소를 시키고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불법 구금일 수도 있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그 영장을 편법으로 변칙적으로 발부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이 대면 조사 한번 안 하고 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석방을 해야 된다. 그 서정국 변호사가 5명의 현직 판사들에게 물어봤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석방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법리적으로 봐도 이제 석방이 가능한 상황인데, 어쨌든 구속 취소를 청구를 해놓은 상황에서 아마 그 결론은 곧 나올 겁니다. 법관 정기 인사가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97명이 정기 인사를 했는데 발령일은 24일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용현,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이른바 내란 혐의죠. 혐의. 아직 그 재판을 한 지금 9명인가 받고 있는데, 그 재판을 전담하는 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입니다. 재판장이 바로 그 지귀연 부장판사가 자리에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문제 또 결정을 하고 앞으로 재판을 1심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각하를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 중요한 재판을 지기현 부장판사가 계속 맡게 됐습니다. 자리에 남게 됐습니다. 우배석과 자배석은 우배석 주철현 판사는 춘천지법 속초지원으로 갔고, 자배석 이동영 판사는 서울 북부지법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주심도 이제 변경이 되고 했는데, 아직 재판을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그 다른 배석 판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시간이 끌 수는 없죠. 어쨌든 부장판사가 그대로 이제 맡게 됐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금 결정해야 될 것이 구속 취소 청구를 한 데 대해서 이러면 다음 주 초라도 결론을 내릴 겁니다. 내릴 건데, 나중에 이 구속 취소 문제를 결론을 내리고 이제 재판에 들어가면은 이게 과연 사건이 되는가? 처음부터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공수처가 다 원래 검찰과 경찰이 같이 수사하던 것을 공수처법에 의해서 수사권을 넘기라고 해서 넘겨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수사할 역량도 없으면서 그걸 넘겨받아가지고 또 서울중앙지법에다가 이른바 체포영장을 청구하면은 기각될 것 같으니까 좌파 법원장이 있는 정계선, 지금 헌법재판관 된 좌파 법원장이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를 했고, 거기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좌파 판사 이순영이 발부를 했고, 그다음에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편법으로 변칙적으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해서 또 발부를 받았고, 자, 그 상태에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게 독수 독과 이론이죠. 독이
있는 나무에 맺힌 열매는 독이 있다. 독수 독가. 그래서 이렇게 그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훼손된 그런 이 증거들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걸 가지고 재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각하를 시킬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키를 쥐게 된 사람이 이 다른 판사로 바뀔 줄 알았는데 바로 지기현 부장판사가 그대로 맡게 됐습니다. 자, 이재명 재판부는 이재명에게 가장 우호적인 판사가 바로 김동현이죠. 김동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 33부 재판장 김동현이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잔류. 원래 본인은 이제 그 이번 인사에서 떠난다고 주변에 다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김동현이 잔류를 했습니다. 배석판사 안건홍 그리고 김태영은 대구지법 그 상주지원 부산고법으로 이동을 했는데 떠난다고 했던 이 김동현이 잔류를 했습니다. 이 김동현은 이 재판을 계속 질질질 끌고 있고 같은 33부에서 맡았던 위정교사 사건, 이재명 위정교사 사건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그 판사입니다. 그 판사가 지금 그대로 남았습니다. 김동현. 위정교사에서 위정을 한 김진성은 처벌을 하고 위정교사를 한 이재명은 처벌을 하지 않고 위정교사를 했는데 고의성이 없었다고 무죄를 때린 그 김동현이 대장동 재판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이게 대장동 재판이 원래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죠. 대장동에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그 업자들에게 모든 편의를 봐줘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게 만들고 4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저수지를 조성을 했다. 그리고 그 저수지 중에서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 때 20억 원을 일단 빼려고 그 호남에 지역 그 조직 만들려고 신복인 김용을 시켰어. 사실상 시켰어죠. 뭐 이재명이 몰랐을 리는 만무하고 김용이 20억 원을 요구를 했다가 이제 8억 원을 빼낸 상황에서 들통이 나버렸죠. 그래서 이 대장동의 그 정치 자금을 빼내온 그 몸통도 그 이재명이다. 그런데 최근에 김용이 2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가 또 됐습니다. 징역 5년. 그러면은 사실상 주범은 이재명이죠. 이재명의 선거를 위해서 돈을 빼갔으니까. 근데 종범이 5년을 받았으면은 주범은 더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건을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게 바로 김동현입니다. 그런데 김동현이 또 잔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다시 마음을 바꿔서 이재명을 아예 파주기로 작정을 하고 계속 있겠다는 뭐 의사를 표명을 했는지 그 배경이야 모르죠. 왜 잔류를 했는지 나가려고 하다가. 그런데 어쨌든 잔류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재판부가 바뀌면은 이 검찰에서 어떤 요구를 계속 해왔느냐 하면은 4개의 재판이지 않습니까? 위례신도시,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이거 4개를 다 심리를 해서 재판을 해서 선고를 하려면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일단 위례신도시는 끝났습니다. 재판이 끝났고 지금 대장동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백현동, 성남FC 이렇게 순서로 할 텐데 따로 떼서 선고를 하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그러니까 대장동을 다른 데하고 먹지 말고 따로 빼내서 다른 재판부로 주든지 아니면 여기서 바로 선고를 여기에 대한 대장동에 대한 재판이 끝나면 선고를 하든지 이렇게 하자고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걸 김동현이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바뀌면은 그렇게 좀 이 변화가 올 이렇게 분리 그 선고 가능성도 있었는데 지금 김동현이 버티고 꽉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김동현이 다시 잔류를 했다.
자, 이게 배경이 뭔지 조금 전에 이게 인사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지금 기자들이 뭐 취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김동연이 왜 잔류를 하게 됐는지.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이재명은 뭐 이것은 나중에 이제 대장동은 나중에 문제고 당장 지금 위정교사 김동연이 1심에서 어이없는 무죄를 내린 위정교사 사건도 2심이 그 날짜가 잡혔습니다. 2심 공판 준비 기일이 좀 뒤로 3월 달로 잡기는 했던데 어쨌든 그거 잡혀 있죠. 그리고 이 공직선거법 2심은 지금 전혀 흔들리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뭐 신청을 한 위헌 법률 제청 이것도 지금 거의 기각해버리고 예정대로 2월 26일 날 구형을 때리는 그 순서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재명이 이 3월 중하순에 2심 선고가 나오는 것 거기에 맞춰서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 심리를 끝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월 중하순에 2심이 나오면은 이재명은 이 결정타를 맡게 되죠. 결정타를 맡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이재명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쪽에서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돼버리면은 그 순간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바로 대선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일단 각 당에서 이 경선을 치러서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하죠.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은 바로 대표직을 던지고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대선 예비 후보. 그러면 법원에서 이재명 쪽의 이 꿈입니다. 법원에서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가 예비 후보로든지 등록을 했는데 그 판결을 할 수 있겠어? 더 늦추지 않겠어? 아니면은 피선거권 박탈할 수 없는 형을 하지 않겠어? 이런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재가 이렇게 서둘러서 심리를 끝내려고 하는 게 정말 수상하다. 이재명의 이 재판 스케줄에 맞추는 것 아닌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용을 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헌재가 결정을 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면은 결정을 하려면은 검찰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그 검찰 가서 이야기 그 진술을 했던 사람들 군 지휘관들이면 지휘관 전부 다 불러서 정인 채택을 하고 심리를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반에 드렸습니다. 이재명은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네요. 지금 선거법이 2심이 예정대로 선고를 한다니까 본인이 굉장히 다급한 것 같습니다. 내일 그 서울 광화문에서 또 자기들끼리 집회가 있는데 내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해달라고 또 이재명이 독려하는 거를 제명인의 마을에 올렸다고 합니다. 말로는 탈이념, 뭐 흑묘병묘 이런 이야기하고 마치 민생을 돌보는 것처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또 선동을 시작한 거죠. 본인이 위기에 몰리니까 또 선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내일 다 모여라. 토요일 강추위가 예상된다. 강추위가 예상되는데 다 모여라. 지금 독려하는 거를 올렸습니다. 본인은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탈이념 하면서 여기 가서 구호는 외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지지자들에게 내일 그 강추위에 거리로 나오라고 독려를 하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건 그만큼 이재명이 다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